자, 그러면은 이 알케덴스 원리에 관련된 예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어떤 물체의 밀도는 2g/cc이다. 물 속에서 이 물체가 가라앉는 가속도를 구하라. 자,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물체는 2g/cc의 밀도를 가지고 물의 밀도는 1g/cc니까 이 물체는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은 이 물체의 가속도는 4.9m/s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수면에서부터 깊이 2m의 물탱크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이거는 S = 2분의 AT 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음의 밀도는 0.92g/cc다. 빙산의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전체 빙산 부피의 몇 %냐, 그렇죠? 자, 빙산이 이 물 위에 떠 있죠. 떠 있는데 이 얼음 밀도가 0.92g/cc이고 물의 밀도는 1g/cc니까 결과적으로 일부는 가라앉아 있고 일부는 떠 있겠죠. 앞에서 보았다시피. 그래서 이 물의 밀도보다도 이 얼음 밀도가 적으니까 일부는 가라앉아 있고 일부는 떠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 물체의 얼음의 무게와 그리고 부력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은 이게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이 물의 무게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력하고 얼음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력이라 하는 것은 가라앉아 있는 BM, 가라앉아 있는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리고 질량은 이 부피에다가 얼음의 밀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 여기 이 질량이잖아요.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지워지고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이 사실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죠.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니까 B분의 BM, 가라앉아 있는 부피니까. 그래서 92%가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물은 것은 떠 있는 부분이니까 8%겠죠. 8%. 그래서 얼음이, 이 빙산이 92%가 물 속에 있고 물 바깥에 있는 것은 8%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죠. 질량 1kg의 물체가 용수철 저울의 끝에 매달려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다. 이런 식이죠. 물체의 밀도는 2g/cc이다.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물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구하라. 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물체의 무게가 있고 물속에 있으니까 물에 의한 부력이 존재하고 FB가 존재하고 그리고 줄의 장력, 용수저울의 장력이 존재하고 이 세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T 플러스 FB가 mg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T가 결과적으로 용술 저울로 측정한 물체의 무게니까요. 그래서 mg 빼기 db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체가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이 물체 부피 B에다가 그 물의 밀도 로 F 해가지고 중력 가스도 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물체의 질량하는 것이 물체의 밀도에다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이니까요. 곱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B에다가 로를 끄는 것이 M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B 가는 것은 로분의 M이죠. 그래서 M 가는 것은 이 부피에다가 물체의 밀도를 곱한 것이니까 부피는 로분의 M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력을 여기에 대입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M으로 묶어내면은 이런 식이 되죠. 자, 로분의 로F. 로F 물이니까 1g/cc고 물체의 밀도니까 2g/cc고 그래서 4.9N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금관을 공기 중에서 무게를 달아보니 100N이었다. 그렇죠? 만약 순금으로 만들었다면 물속에 완전히 잠긴 후 무게를 측자면 몇 뉴턴이 되겠느냐? 금의 밀도는 19.3g/cc이다.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한 뭐 그런 문제죠. 실제로 왕이 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금 세공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금을 맡겨서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 왕관이 자기가 준 금 모두를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이 금 세공업자가 얼마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로 금관을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것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벌을 받기 위해서 왕한테 이제 지시한 것을 갖다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왕한테 가기 전에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기쁜 나머지 벌거벗은 그대로 거리로 나가서 외친 것이 바로 유레카 강이죠. 유레카는 뭐 나는 알았다, 뭐 이런 발견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아르키메데스가 그게 아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전설일 가능성이 큰데 아르키메데스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한 그러한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설이 맞다면 자, 이 경우에 이 물속에 왕관을 넣고 무게를 잽니다. 앞에 있는 이 문제하고 뭐 동일한 문제인데요. 자, 잴 경우에 이 세 가지 힘이 존재하죠. 이 왕관의 무게 있고, 그리고 이 물속에 있으니까 이 부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줄의 장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T 플러스 FB가 W고요. 자, W는 금의 밀도가, 금의 밀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무게는 mg니까 m 가는 것이 뭐예요? 질량 가는 것이 밀도에다가 부피를 꼽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금의 밀도 있고 이 왕관의 부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질량이죠. 자, 이것이 공기 중에서 달았을 때가 100뉴턴이었죠. 이것이. 그래서 공기 중에서 왕관의 무게는 100뉴턴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재었을 때 이 T인데요. T는 W 빼기 FB죠. 근데 FB는 왕관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으니까 이 왕관의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만큼의 부력이 작용하니까 그것이 이 부피에다가 물의 밀도에다가 중력가속도가 곱한 것이 바로 물속에 잠겨있는 왕관의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죠. 그래서 이 바로 이 부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FP 대신에 요걸 넣어주고 W 대신에 요걸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금의 밀도 빼기 물의 밀도 해가지고 BG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94.8뉴턴이 나와요. 그래서 왕관을 갖다가 이 물속에서 재었을 때 94.8뉴턴이 나오면은 순금으로 된 왕관이죠. 만약 값의 차이가 나면은 94.8이 안 나오고 이보다 무겁거나 또는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다른 금속을 금하고 섞어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관이 공기 중에서 재면은 공기 중에서 무게를 재면은 100뉴턴이고 물 속에 넣어서 재면은 94.8뉴턴이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었냐 하는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한 변이 1cm인 정육각형 모양의 구리가 줄에 매달려 물속에 잠겨 있다.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거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T 플러스 F가 mg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줄에 작용하는 장력 구하라 하니까 장력은 T는 이 물체가 무게는 볼륨에다가 밀도 곱해서 거의 H 질량이니까 mg고 완전히 잠겨 있으니까 물의 밀도에다가 bg 하면 되죠. 자, 구리 밀도는 알고 있고요. 8.9니까 알고 있고 그리고 부피도 알잖아요. 하니까 잡으려면은 0.077뉴턴. 잡아야 할 때 B를 잡아야 할 때 중력가속도 9.8 연락하면은 이걸 미터로 환산해야 되죠. 그래서 부피 가는 것이 이 한 변이 1cm니까 1cm는 10의 마이너스 2성 미터니까 부피는 10의 마이너스 6성 미터 3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돼요. 자, 그래 되면은 이 구리 밀도도 바꿔줘야 되죠. 킬로그램 고치려고 하면은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킬로그램이고 cc는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8.9 곱하기 10의 3성이죠. 그래서 8,900 kg per 미터 3성이에요. 구리 밀도는 8,900 kg per 미터 3성. 1m 정육각형 모양의 구리의 무게가
8,900 그러니까 8.9kg 나간다는 소리죠. 8,900kg 나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자, 물의 밀도도 1g/cc인데 g이 10의 마이너스 3승 kg이고 그리고 cc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3승이니까 1000kg이죠. 그래서 1000kg/m 미터 3승이에요. 1m, 1m, 1m 정육각형의 물의 무게는 1000kg이죠. 그리고 굴이 1m 3승의 무게는 8,900kg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잡아주고 그리고 1cc는 1cc잖아요. 실제로 뭐 1cm 세제곱이니까 이거 굴이니까 이게 뭐 액체 같은 경우는 cc를 쓰는데 어쨌거나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3승 그걸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로우를 갖다가 8.9 였고 로 W를 1g/cc 였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센티미터로 여가지고 1세제곱 센티미터를 여가지고 계산해가 중력가스는 980을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제 녹음한다 끈다. 녹음한다고 끈다고. 자, 그래서 그 g을 넣고 센티미터 세제곱 넣으면은 결국 중력 가스도 980을 꽂아야 되겠죠. 그래도 뭐 좀 복잡한데 어쨌든 그걸 다시 이 다인을 다시 뉴턴으로 고쳐야 되는데 뭐 그런 단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력 가스는 9.8려면은 넣고 나머지를 뭐 g/cc 여 가지고는 답이 안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공기 중에서 나무 토막의 질량은 20g이었다. 금속 조각을 나무 토막 밑의 줄에 매달았다. 그렇죠? 예, 매달았어요. 나무 토막이 이랬고요. 나무 토막 밑에 금속 조각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금속 조각만 물에 잠갔을 때 이 경우죠. 이 경우에 질량이 나무 토막 금속 조각의 총 질량이 우리가 장력을 측정하니까 28g이었다. 자, 그리고 나무 토막과 금속 조각을 모두 물에 잠갔을 때 이와 같이 모두 잠갔을 때 총 질량은 4g으로 관측되었다. 나무 토막의 부피와 밀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 경우하고 이 경우에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이 금속 조각의 무게 라지 mg가 있고요. 나무 토막의 무게 mg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금속 조각이 물 속에 잠겨 있으니까 물에 의한 부력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줄이 장력 이러한 힘들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균열을 이루니까 힘이 T는 스몰 mg 더하기 라지 mg 빼기 메탈을 해가지고 금속 조각의 부력이에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금속 조각의 부력도 존재하고 나무 토막의 부력도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힘들이 균형을 이루니까 이 T'은 스몰 mg, 라지 mg, 그리고 부력 두 개는 반대 방향이 작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식에서 이 도식을 빼주면 어디 돼요? 빼주면은 이 금속 조각에 대한 부력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결국 T-T 프라임이 이 나무 토막의 부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측정한 이 무게의 차이, 장력의 차이죠. 장력의 차이는 바로 나무 토막의 부력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 토막이 완전히 잠겨 있으니까 나무 토막의 부피에다가 물의 밀도로 꼽아온 그 무게만큼의 부력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때는 이때입니까? 금속 조각만 물에 잠갔을 때 총 질량 요것이 바로 28g 중이죠. 중력가스도 꼽은 무게니까 무게 힘이잖아요. 힘이니까 이건 g으로 해놨습니다. 사실은 총 질량이 이제 28g이나 쏘니까 28g에다 꼽아기 중력가속도 꼽아야 되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요것이 요때는 28을 중력으로 생각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28G고 요 경우에는 모두 잠갔을 때는 4G죠. 4G 차이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 장력의 차이가 28G하고 4G 차이니까 24G예요. G니까 G는 떨어지잖아요. G 떨어지고 요거는 1g/cc니까 그렇죠? 바로 24cc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력가스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9.8을 넣는지 980을 넣는지 그런 데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1g/cc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볼륨은 cc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장력의 차이가 두 경우의 장력의 차이가 24G니까 G 중력 가속도예요. G가 바로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부력. 그래서 요거니까 G는 요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W는 1g/cc니까 결과적으로 볼륨은 24cc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피를 구했어요. 부피를 구하는데 밀도가 이렇게 했죠. 부피를 구했고, 밀도는 질량이 주어져 있잖아요. 왜냐면 공기 중에서 나무토막 재니까 20g이었다 했으니까 이게 질량 M이 20g이죠. 자, 그래서 요 20g 잡아놓고 볼륨을 24 잡아놓으면은 밀도는 이 나무토막 밀도는 0.83g/cc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물이 담긴 비크의 이 총 질량은 100g이었다. 여기서 이 저울이에요. 몇 저울? 저울 위에다가 물이 담긴 비크를 올려가지고 올렸어요. 측정해 보니까 100g이었다. 그런 소리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줄에 매달린 질량 10g 이고 밀도가 4g/cc인 금속 조각을 완전히 물에 잠갔다.
금속 조각은 비커의 바닥에는 닿지 않고 물 속에 있다. 저울의 눈금을 말까.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요 줄은 이 물체가 저울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예요. 뭐 용술 저울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물체 요 부분만 보면은 요 부분 보면은 물체의 무게가 있고 mg가 있고 물속에 있으니까 부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용술 저울 쪽에 장력이 존재하죠. 자, 그리고 여기 평행을 이루고 있으니까 T 가는 것은 mg 빼기 fp인데 완전히 잠겨 있으니까 이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의 부력이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T 이꼴 mg 빼기 부력 rho w bg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 전체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비커에 비커에 담겨 있는 물의 무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접촉력이 있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 그렇죠, 장력 뭐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힘의 균형에서 이 접촉력 하는 것이 스몰 mg 더하기 라지 mg t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저울 눈금이죠. 여기 사실은 이게 이제 내려 누르는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n이 저울의 눈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t 대신에 t가 주어져 있잖아요. 요걸 여기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저울의 눈금은 m 스몰 m 더하기 라지 m가 g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요 t가 mg 빼기 rho w bg입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스몰 m은 이 금속 조각의 질량이니까 요 10g이고요. 그 다음 라지 m은 이 물이 담긴 비커의 무게니까 100g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질량이 금속 조각 질량이 10g 이렇게 했잖아요. 10g을 했으니까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인데 그래서 부피 가능성은 결국 밀도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밀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4g per cc니까 4g per cc고 여기 10g이니까 그래서 부피는 2.5cc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 요것은 2.5cc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중력 가속도를 꼽아줘야 되는데 중력 가속도 G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죠. 제곱인데 이 전부 다 g이고 cm고 뭐 cc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980cm/s 제곱으로 사용할 수 있죠. 왜냐면 1m 가는 것이 10의 제곱이니까 자로 9.8 곱하기 100을 하면 980이 나오잖아요.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그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또는 980cm/s 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 9.8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값들을 100g은 뭐 0.1kg이고 이거는 15-2승 kg 다 고쳐줘야 돼요. 또 2.5cc니까 cc는 cm 세제곱이니까 15-6승 미터 세제곱 이래 되니까 다 바꿔주는 게 귀찮으니까 뭐 그래 해도 돼요. 그래 해도 그래 하면은 값이 1.0045 뉴턴이 나옵니다. 자, 그러지 않고 이게 전부 다 g이고 cm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값을 980 cm/s 제곱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걸 사용하면은 값이 얼마 나오냐면 1.0045 곱하기 10의 5승이고 이 단위를 힘의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다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인. 우리가 쭉 뉴턴을 많이 썼습니다. 힘의 단위 뉴턴을 썼는데 이 CGS 단위, NKS 단위,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단위에서 뉴턴을 썼고요. CG에서는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 단위에서 힘의 단위는 다인입니다. 이 다인과 뉴턴 사이의 관계는 우리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잖아요. 힘의 단위가. 자, 그래서 여기서 킬로그램은 10의 3승이고요. 3승 그램이잖아요. 미터는 10의 제곱 센티미터니까 10의 5승 그램 센티미터 퍼 세컨드 제곱. 여기 다인이죠. 그래서 뉴턴 단위하고 다인 단위가 10의 5승배의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 g하고 센티미터 cc 썼을 경우에는 이것도 1g per cc잖아요. 물의 밀도도. 자, 그래서 썼을 경우에는 1.0045 15승 다인이 나와요. 자, 그런데 1뉴턴은 15의 5승 다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45 뉴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유체역학 부분에는 이 물 밀도를 1g per cc이고 뭐 이러한 이 금속들의 어떤 밀도를 g per cc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를 9.8 대신에 980을 사용하고 그 답이 나오면은 뉴턴이 10의 5승 단위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그걸 갖다 뉴턴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게 읽어보면요, 이 질량 중심과 부력 중심이 달라요. 사실은 질량 중심과 부력 중심이 다른데 이 질량 중심과 부력 중심이 다름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액체 위에 떠 있는 물체의 질량 중심과 부력의 중심이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의의 형태의 물체가 물에 떠 있습니다. 떠 있으면은 질량 중심은 이 질량이 이 지점에 모여 있는 같이 보이는 지점, 이게 센터 매스잖아요. 질량 중심인데. 자, 부력은 어떻게 돼? 부력의 중심은 실제로 위에 떠 있는 거 말고 요 밑에 깔아앉아 있는 부분에 관련된 중심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질량 중심과 부력의 중심이 같은 수직선에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이 힘은 이 부력하고 이 물체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힘은 이렇게 두 힘을 하면 0이 되는데 문제는 토크가 작용하잖아요. 이 힘이 이거보다 회전하잖아요. 우리가 힘의 평형에서 배웠다시피 정적 평형 상태에 있으려면은 힘을 갖다 전부 합산해도 0이 돼야 되고 토크를 합산해도 0이 돼야지 정적 평형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힘은 합산하면 0이 돼요. 그런데 이 물체의 질량 중심하고 이 부력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토크가 발생해서 이 회전할 수가 있죠.
그럼 어디까지 회전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센터 매스하고 부력 중심이 일치하는 데까지 회전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질량 중심과 부력 중심이 같은 수직선에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토크가 존재하잖아요. 토크가 작용함으로 질량 중심과 부력의 중심이 같은 수직선에 있을 때까지 회전하여 평상태로 돌아가려 한다. 물에 뜨는 오뚜기를 예를 들어 보면은 거꾸로 두면은 이 질량 중심하고 센터 매스가 여기 있고 부력의 중심은 요 깔아앉은 부분이니까요. 센터 매스 여기 있고요. 부력의 중심 깔아앉은 부분에 관계되는 거니까 부력이 이래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 이 평형 상태 되는데 이 토크가 작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질량 중심과 부력의 중심이 같은 선상에 있을 때까지 회전하여 평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토크가 없잖아요. 두 개의 힘은 동일하고 그리고 토크도 없으니까 정적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량 중심과 부력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갖다가 물 속에 두면은 이것이 회전하다가 처음에는 회전하다가 예를 들어 나무 토막을 갖다가 그냥 어떤 임의의 형태가 뭐 네모나지 않고 어떤 불규칙한 모양의 이 나무 토막을 물 속에 넣으면은 처음에는 회전해 가지고 이 오뚜기 모양과 동일하게 질량 중심과 부력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는 그런 방향으로 회전하여 평형 상태로 돌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흐르는 유체, 즉 유체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정지한 그 유체,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 관련된 중요한 물리적 원리가 파스칼의 원리하고 아르키메데스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제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정지하고 있는 그러한 유체하고 또 움직이는 유체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니까 이 움직이는 유체에 관련된 물리 법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류예요. 정상류, steady state flow로, 그렇죠? 또는 라미나르 플로우로 그래요. 그래서 이 정상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상류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흐름의 각 층이 다른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이 층 사이에 섞임이 없고 유체의 입자들이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경로, 유선을 따라서, 이런 유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를 우리가 이 정상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맑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요, 물을 살짝 틀어봐요. 살짝 틀면은 물이 아주 투명해요. 그 유선들이 가상적인 선이에요. 유선하는 것은 유체가 흐르는 가상적인 선이 아주 투명해요. 자, 그런데 약간 더 틀면은, 수도꼭지를 약간 틀면은 보면은 뿌얘져요. 왜냐? 난류가 생기가 그래요. 투블런스가 생겨요. 난류는 입자의 흐름이 불규칙한 흐름을 보인다. 입자들이 명확한 경로가 없고 각 순간마다 변하는 불규칙한 경로를 따른다. 그래서 거품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수도 물을 통해서 관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을 더 틀어도 난류가 돼요. 그래서 이 정상죽 하는 것은 아주
유선이 명확한 투명한 그러한 유체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난류를 갖다가 이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공식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난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류 관계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유체학 중에서 이러한 그 유체의 흐름이 뭐 정상류를 포함한 난류를 좀 더 포함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뭐냐 하면은 주로 비행기라든지 또는 뭐 배는 좀 덜합니다만 특히 이제 비행기라든지 이런 이 디자인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날개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러한 이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유체역학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난류에 관계된 물리법칙을 사용해서 계산도 하고 이래 합니다만은 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스토크 스티어럼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식들이 있고 있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이 물리학 1에서는 이 정상류 관계된 내용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류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물리법칙이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이 베르누이 정리 경우는 이 비압축성 정상주에 대해서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비압축성이 뭐냐 하면은 이 유체의 어느 위치에 서든지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압축성 같으면은 이 압축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각 부분마다 유체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모든 부분에서 일정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상주에 대해서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를 갖다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 딴 것이 아니고 에너지 보존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 관의 높이가 H1입니다. H1이고 이쪽의 관은 이 단면이 A1이고요. 이쪽 부분에 관의 높이가 H2고 단면이 A2입니다. 이 안쪽을 이 정상주 유체가 흐른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에너지 보존칙을 갖다가 사용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쪽으로 들어간 유체는 모두 다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 질량 보존칙이잖아요. 자, 이쪽으로 들어간 우리 델타 T 동안에 관찰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간 유체의 양은 뭐예요? 이 단면에다가 델타 T 동안에 속도가 있죠. 요 B1이기 때문에 B1 델타 T만큼 이동하겠죠. 그래서 요 부피죠. 요 부피. 그래서 A1 B1 델타 T. 요것이 모두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B2 델타 T고 단면이 A2니까 요 안에 있는 유체의 양이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유체들은 모두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질량 보존칙이죠. 자, 그래서 델타 T를 떨어뜨리면은 A1, B1 equal A2, B2 이러한 연속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단면이 작은 위치, 단면이 작은 위치에서 유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B2가 B1보다 빠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질량 보존칙에 관련된 연속 방정식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에너지 정리를 사용해서 결국 에너지 보존칙인데요. 이 에너지 정리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압력이 이쪽이 P1이고 이쪽이 P2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이 한 1은 이 압력 차이에 한 1이 뭐냐 하면은 일 가능성 결국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작용하는 힘이 F1이고 이쪽에 작용하는 힘이 F2인데 힘이라 하는 것은 결국 압력에다가 다면을 꼽은 것이죠. 압력하는 것이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력에다가 다면을 꼽은 힘이 되죠. 이 부분의 힘이죠. 그래서 F1 하는 것은 이 P1에다가 단면 A1을 꼽은 것이고, 그리고 요 이동한 것이 요 B1 델타 T 이것이 델타 X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F2 가는 것은 P2에다가 단면 A2가 바로 힘이죠. 델타 X2 가는 것이 P2 델타 T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압력에 의해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쪽하고 이쪽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 유체가 한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이 한 1이 결국 에너지를 변화시켰잖아요. 그 1 에너지 정리잖아요. 그래서 1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압력에 의한 1을 함으로써 결국 에너지가 변화됐는데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 에너지가 변화됐다 이죠. 자, 에너지 변화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두 개 있잖아요. 기준을 갖다 요 잡으면은 이쪽에서의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B2니까요. 그리고 질량하는 것이 이 유체의 밀도 로에서 부피 A2에다가 B2 델타 T 델타 X 델타 X2 가는 것이 바로 B2 델타 T예요. 자, 여기 질량이잖아요. 질량. 이 질량에다가 2분의 속도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고, 그 위치 에너지는 이 질량에다가 중력 가스에서 높이 H2를 꼽은 것이죠. 되죠? 자, 이것이 요 지점에서의 총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면 되니까요. 요 지점의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로고 A1 B1 델타 X 델타 T 여기 델타 X2 X1이고 이 질량이죠. 요 지점에서 질량이고 2분의 속도 B1 제곱이고 요 질량 로 H1 됐죠. 자, 그래서 이 압력 차이에서 이 유체에 해준 일이 요것이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래 변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에너지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래 정리해서 이 가치도만 되고, 그 다음에 델타 X1은 B1 델타 T이고 델타 X2는 B2 델타 T니까 그래서 이거 잡아여가지고 델타 T 떨어지고 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연속의 정리를 쓰면은 연속 방식을 쓰면은 A1, B1이 A2, B2 하면은 여기 다 같잖아요. 요것도 같고 요거 같고 요거 같고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고 남는 것이 요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정리하면은 P1 더하기 2분의 로 B1 제곱 로 GH1은 P2 플러스 2분의 로 B2 제곱 더하기 로 GH2. 자, 이는 베르누이 정리, 베르누이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좌변이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요 지점에서의 단위 체력당 에너지예요. 그리고 요 우변이 나타내는 것이 요 부분에서의 단위 체력당 에너지죠. 에너지 보존칙이죠. 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단위 체력당 에너지예요.
이 밀도니까, 질량의 밀도고, 이건 밀도니까, 요것도 일종의 밀도에 해당되니까, 단위 체액당 뭐 에너지 해당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에너지가 요점과 요점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칙 관련된 것이 바로 베르누이 정례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압력 더하기 운동 에너지 밀도 더하기 위치 에너지 밀도는 이쪽에서의 압력, 운동 에너지 밀도, 위치 에너지 밀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